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이 종목 드디어 간다고 할 정도로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7월 16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에 큰 변화가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큰 게 시작될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로 응원 메시지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큰 변화가 오려면 기반이 먼저 깔려야 돼요. 뭐가 깔리냐면 이번에는 이재용 회장의 3심이 드디어 진행됩니다. 마지막이죠. 1심 무죄, 2심 무죄, 그 다음 3심까지 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7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을 발표했는데요. 드디어 3심의 결론이 나와요. 정말 오래 끌어왔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죄 선고를 유력하게 보는 가운데 1심, 2심 무죄였는데 3심에서 갑자기 뒤엎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약 9년 동안 이어져 왔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9년 동안 잘 버텨왔는데 또 발목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2020년 9월에 기소된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이 4년 10개월 만에 내려지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합병을 했고, 부당하게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도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3심에서 갑자기 유죄로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분석이죠.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상고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이번 상고로 인해서 사실 욕먹긴 했어요.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간 거죠. 변호사와 교수 등 위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들이 상고 제기 의견을 결정했다면서 이를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누군가 고집 부린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의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맞다. 그러고 어느 쪽은 이거는 합법이고 불법이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다시 한번 판단해 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심, 2심 졌다고 해서 3심까지 포기해버리면 이렇게 끌고 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신 거, 대체 이게 무슨 재판인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재판이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재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펌핑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을 부당하게 한 다음 한쪽이 덩치가 크게 거품처럼 잡혀서 인수합병을 했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 삼성바이오SP라는 회사가 있죠. 실제 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바이오젠의 합작회사입니다. 둘이서 처음 만들 때 바이오로직스 지분이 85%가 들어가고요. 바이오젠이 15%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맞죠? 근데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아니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옵션이 뭐냐면 살 권리예요. 당장 사지 않지만 살 수 있는 권리가 50% 마이너스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 플러스 1%를 가질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지는 않았지만 바이오젠이 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회사가 아니다, 관계회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바로 편입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밑으로. 왜냐하면 51%잖아요. 49%고 이거 자회사 아니지 했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확 뛰어버렸고요. 제일모직 지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원래는 합병 비율이 더 차이가 많이 났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 때문에 인수합병을 할 때 서로 얼마 차이 안 나게 합병을 시켰다는 거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자회사로 편입한 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고 이거 회계 처리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이걸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이 어떻게 보면 집 아래 삼성전자를 두기 위한 그냥 판짝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수합병이 잘 됐다고 봐야 되냐, 이거를 가지고 9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싸우는 게 9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게 곧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면 뭐가 중요할까? 이번 3심이 끝나면 진짜 삼성전자가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의 그룹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재용 회장 아래 삼성전자, 이게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이 있고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입니다. 인수합병을 제일모직이랑 해서 대주주가 됐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대주주예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생명 지분까지 다 합쳐져서 삼성전자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맨 위에는 이재용 회장이 있긴 합니다만 중간에 삼성생명이 끼는데 이게 살짝 찝찝하게 껴요. 원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더 가지고 껴있는 느낌이거든요. 얘만 빼면은 이 찝찝함이 사라집니다. 기타 계열사로 나눠지는데 이 밑에 삼성 SDS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5%를 보유하고 있고 다시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회장이 10%, 삼성물산이 19.34%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지분이 있기는 해요. 삼성생명 지분을 19% 들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재용 회장이 19.9% 들고 있으면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대주주인데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이재용 회장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이 없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 그냥 이렇게 간접 지배를 하고 있는 지분이 제일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해야 돼요. 이재용 회장이나 아니면 삼성물산이 이 둘이서 삼성생명을 인수를 하고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남고 지주사로 남으면은 이 지주사의 대주주가 이재용 회장이고 그럼 딱 깔끔하게 해서 밑에 계열사까지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깔끔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생각만 해도 지금 이걸 없애고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게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걸 정리하려고 보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얼만가 한번 체크해 봤어요.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370조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해서 삼성생명의 지분이 8.6%예요. 이걸 단순 대입해서 계산하면 31조 8천억 정도 나옵니다. 삼성생명이 아예 여기서 빠지려면 지분을 31조 8천억에 삼성물산한테 팔고 나가면 돼요. 31조 8천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을 다 털어보니 3조 2천억, 단기 금융상품이 9,800억, 기타 유동자산이 2조 9천억, 정말 털끝까지 다 모아봐도 지금 잘 모아야 7조예요. 한참 모자르죠? 그럼 20조 넘게 어디서 가져오냐? 근데 이거 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인적 분할하면서 최근에 인적 분할했죠. 원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뺐습니다. 홀딩스를 놓고 이 밑에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에피스 이렇게 인적 분할을 했어요. 인적 분할하면 좋은 게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있던 이 주주들이 에피스 주식도 같이 한 주 들고 있는 거면 한 주, 두 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두 주 이렇게 둘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반발이 별로 없죠. 또 미국 상장이 가능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상장을 하면 그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으로 담보 삼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누가 봐도 상장을 당장 이번 연도나 내년에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쉬운 거 먼저 해야 돼요. 어려운 거 먼저 하면 안 되고 쉬운 거 먼저 뚝딱뚝딱 조용히 한 다음에 그 다음 큰 거를 건드려야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뭘 할까 찾아보니까 바로 삼성전자의 삼성 SDS 인수합병이에요. 이걸 먼저 쉽게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려운 에피스 상장으로 갔다가 그 주식으로 담보 삼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삼성생명의 지분을 털어내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지배구조 체제를 개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개편하냐? 개편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해야 돼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30%까지 보유해야 충분히 얘가 지주회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지분을 산다고 해서 지분이 30%가 되냐? 그래도 30%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이제 간접 지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 총 지분이 30%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삼성생명이 30조라면 이걸 총 하는데 50조가 넘게 필요한 거예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 5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산 넘어 산이에요. 당장 삼성생명을 산다 한들 지주회사가 되려면 지분을 또 이만큼 필요하고 복잡하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삼성 SDS를 소규모로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좀 끌어올려 놓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 낮을 때 올라가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오히려 주가 낮을 때 지금 후딱 지분율을 좀 끌어올려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이 셋이서 뭘 들고 있냐? 삼성 SDS 지분을 삼성전자가 22.58%, 삼성물산이 17%, 이재용 회장이 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SDS를 인수하면 이렇게 인수를 하면 주주들이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 SDS 주식 비율대로 맞교환이 가능해요. 현재로 따지면 한 30대 1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열어보면 지금 370조니까 현재 삼성 SDS가 시총이 한 14조잖아요. 14조면 한 30배까지는 안 되고 한 26배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6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 상황에서 26대 1,
뭐 27대 1 이런 식으로 지분이 삼성전자와 SDS의 지분이 맞교환이 되는 거예요. 맞교환이 되면은 현재 구조에서 삼성이 먹으면 이 지분만큼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도 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삼성전자 주식이랑 맞교환을 시키는 거죠. 소규모 합병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주주총회 열고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하고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야 서로 인수합병해서 뭐 이득되는 게 뭐 삼성전자에게도 있긴 하지만 얼마나 있겠냐. 삼성 SDS는 그냥 먹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 회사에 큰 영향이 있겠냐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를 대규모 또는 그냥 합병이라고 보지 않고 소규모 합병으로 봅니다. 주주총회 승인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요. 그냥 이사회들끼리 모여서 야 어때 할까 말까 야 하자 오케이 땅땅땅 하고 삼성 SDS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SDS를 먼저 인수합병하고 지분율 올려놓고 그 다음 삼성 바이오에피스 상장시키고 상장한 돈으로 담보받아서 삼성생명 지분 사고 지배구조 깔끔하게 만드는 게 퍼펙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 SDS는 AI 클라우드 부분이라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 한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에요. 왜 자사주를 매입하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회사에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율이 10%죠. 10%인데 내가 이걸 팔았어. 아, 돈이 없네? 그래서 50만 원 남았어. 그럼 몇 %죠? 5%죠. 얘를 소각을 해. 자본금을 소각을 해가지고 500만 원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자사주 사서 소각 하면서 유통 물량 줄이면서 실제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삼성가의 지분을 계속 방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낸다고 삼성가에서 계속 지분을 팔고 있거든요. 이부진이라든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아시겠지만 대출 받아가지고 상속세 내고 있어요. 왜? 대출 받아서 주식을 팔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5천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올릴 수 있는 삼성 SDS 소규모 합병을 먼저 조용히 진행하고 그 다음 삼성 바이오에피스 미국 상장으로 자금 마련해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사들이면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되는 구조죠. 그럼 이거를 지금까지 굳이 우리가 들여다본 이유가 뭐냐, 어떤 기업이 오르고 어떤 기업이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의 3심이 너무 중요하겠죠. 일단 이거는 무죄가 95%예요. 근데 5%라는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세상 일 모르니까요. 일단은 17일에 명확하게 결과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가 만약에 통과됐어. 무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던 삼성 지배구조 관련 기업들이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메인은 삼성물산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분을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꼽사리로 끼는 게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보세요. 삼성이랑 삼성 SDS랑 몇 배 차이 난다 했죠? 1대 거의 뭐 26,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10배 정도까지는 줄어들어야 10대 1, 11대 1로 맞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르면 안 되고 삼성 SDS 주가는 올라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야 삼성 SDS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맞교환 비율이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자, 일단 삼성물산의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7월, 8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월, 8월 눌림목이 나오면 삼성물산을 메인으로 보고 삼성생명 견제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하긴 해야 돼요. 얘네가 좀 가져야 되는 지분보다 좀 더 가진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취득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꾸면 이게 상당히 소음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이거를 좀 해결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오르기보다는 일단 지금 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봤을 때 삼성물산과 삼성 SDS의 상승세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가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황 보면서 17일 이후에 무죄 뜨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